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티메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연히 마주한 한국 구조대의 놀라운 활약과 그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늘 따뜻한 관심 보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년 전 여름 파리는 역대급 폭우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제르맹 병원에서 36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피로에 절어있던 저는 세느강 인근 도로를 지나가다 물에 잠긴 차량들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의사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 차를 세우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폭우로 세느강이 범람해 인근 지역이 순식간에 침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구조대도 이미 도착해 있었지만 범람 규모가 너무 커서 모든 사람을 구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와 함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구조팀이 보였습니다. 주황색과 검은색 구조복을 입은 이들은 한국에서 온 특수재난구조대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국제재난구조협약에 따라 파리에서 훈련 중이었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즉시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첨단 드론이었습니다. 보통 드론과는 달랐습니다. 방수 기능은 물론이고 열화상 카메라, 확성기, 심지어 소형 구명 장비까지 탑재되어 있었죠. 그들은 드론으로 전체 재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후 가장 위험한 지역부터 체계적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있던 지역에는 물에 잠긴 차 안에 갇힌 가족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구조대가 보트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 구조대는 드론을 이용해 차량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순식간에 특수 장비를 가져와 차 유리를 깨고 가족을 구출했습니다. 그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은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구조된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며 한국 구조대와 함께 일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말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구조대 리더인 김민재 대장은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며 팀을 이끌었고 모든 지시가 명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총 47명을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구조대원 중 한 명이 드론으로 전체 구조 과정을 녹화하고 있었는데 그 영상이 나중에 SNS에 공개되면서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의사로서 제 일을 했을 뿐이었지만 그 한국 구조대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기술과 헌신적인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제가 의학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구조 작업이 끝난 후 저는 김민재 대장과 한국 구조대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피로에 지친 상태였지만 저는 그들의 장비와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사용한 드론 시스템은 제가 의학 분야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은 K-레스큐 드론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재난 특화 드론이죠. 김민재 대장은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드론의 세부 기능을 설명할 때마다 저는 더욱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방수 기능뿐만 아니라 정밀한 열화상 감지 시스템, 생체 신호 감지기, 그리고 소형 의료 키트까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병원에 출근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누군가가 촬영한 구조 현장 영상이 프랑스 SNS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구조대의 드론을 활용한 정확하고 신속한 구조 작업은 많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영상에서 물에 잠긴 차량에서 가족을 구출하는 장면과 함께 구조된 환자들에게 응급 처치를 하는 제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평소 소셜미디어와는 거리가 멀었던 저였지만 갑자기 많은 동료들과 환자들이 영상 속 의사가 저라며 연락해왔습니다. 그 주 말 저는 프랑스 의학 저널의 편집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재난의학과 첨단 기술의 결합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었고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고 한국 구조대와의 경험과 그들의 기술이 어떻게 인명, 구조의 혁신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가 출판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 회사인 메디테크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응급의료와 재난구조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이었고 제가 그들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문 역할을 맡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화상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면서 저는 그들의 비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K-레스큐 드론을 의료 목적으로 특화시켜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기본적인 진단과 응급 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파리 생제르맹 병원에 6개월간의 연구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문화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언어부터 음식,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메디테크의 연구진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곧 저는 그들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깊이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몇 주 동안 저는 K-레스큐 드론의 의료 기능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 임상 경험과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적 전문성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우리는 드론에 탑재된 의료기기가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원격으로 의사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파리의 그 폭우 속에서 만난 한국 구조대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메디테크의 연구실에서 보내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있었지만 다행히 연구팀 대부분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저 역시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와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몇 달 후에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저와 한국 연구진은 의료용 드론 시스템을 메디드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드론은 K-레스큐 드론의 기본 플랫폼에 첨단 의료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심장마비나 외상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메디드론은 환자에게 도달하면 즉시 생체 신호를 스캔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상태를 분석한 후 원격으로 연결된 의사에게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기능은 응급 의료 키트였습니다. 드론에 탑재된 소형 컴파트먼트에는 응급 상황에 필요한 기본 의약품과 도구가 들어있었고 의사의 원격 지시에 따라 자동으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 환자에게는 자동 제세동기를 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게는 에피네프린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이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기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작동해야 했고 특히 악천후나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거치며 저희 팀은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연구 6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저희는 메디드론의 첫 현장 테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가상의 응급 상황을 설정하고 드론의 성능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테스트 당일 저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많은 관계자들과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의 심장 마비 환자가 한강공원 벤치에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메디드론은 즉시 출발해 GPS 좌표를 따라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원격 의사 역할을 맡아 드론을 통해 환자 실제로는 훈련된 배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드론의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자동 제세동기를 전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응급구조사가 이를 사용해 시연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불과 4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구급차 도착 시간이 평균 8-10분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결과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저 역시 감격에 겨워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테스트 성공 후 한국의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저희의 프로젝트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의사와 한국 기술의 만남, 응급의료의 혁명을 가져오다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휩쓸었고 메디테크의 연구실에는 연일 취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테스트 다음 날 김민재 대장이 연구실을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제가 파리에서 만났던 그 한국 구조대의 리더였고 메디드론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와 다시 만나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하나의 원으로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박정훈 대장과의 재회는 메디드론 프로젝트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한국 특수재난구조대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중한 조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실제 재난 상황에서 드론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죠. 티메오 선생님,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현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합니다. 박 대장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의 제안에 따라 저희는 메디드론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극한 상황에서의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나 저의 원래 계획된 한국 체류 기간인 6개월이 다 되어갔습니다. 파리의 병원에서는 제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고 동료들은 제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이 프로젝트를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생제르맹 병원의 원장에게 연구 휴가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메디드론의 개발이 중요한 단계에 있으며 이 기술이 완성되면 프랑스의 응급 의료 시스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원장은 제 요청을 이해해 주었고 추가로 6개월의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연장된 시간 동안 저희 팀은 메디드론의 임상시험을 확대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산악지역과 농촌 지역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했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높은 건물 사이를 정확히 비행하는 능력이, 산악지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험한 지형을 극복하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응급 상황에 메디드론을 투입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등산로에서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노인을 구조하는 과정에 저희의 드론이 참여했습니다. 구조팀이 도착하기 전에 메디드론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약물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 시스템의 실제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메디테크에서는 저에게 상임 연구 고문 직책을 제안했고 프랑스 병원에서는 제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의미 있는 길이었지만 선택은 하나만 가능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제3의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양쪽 모두와 협상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생제르맹 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주임으로 복귀하되 연간 3개월은 한국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특별 조건을 마련해 주었고 메디테크에서는 원격으로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근무 형태가 가능했던 이유는 메디드론 프로젝트가 이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재난이 잦은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역시 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으며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기 전날 밤 메디테크 팀과 박정훈 대장을 포함한 구조대원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와 소주를 즐기며 저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우연히 폭우 속에서 만난 한국 구조대, 그리고 그 만남이 가져온 인생의 거대한 변화. 이제 저는 단순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아니라 첨단 의료기술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송별회에서 박 대장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부채였는데 그 위에는 인연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미 있는 만남을 뜻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어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제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제르맹 병원에 복귀한 저는 응급의학과 주임으로서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서울에서의 경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동료들은 한국에서 개발한 메디드론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저는 거의 매주 이에 관한 강연이나 세미나를 요청받았습니다. 귀국 2달 후 프랑스 보건부에서 저를 초청해 메디드론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발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응급 의료 시스템에 이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딴 시골 지역이나 알프스, 산악지대와 같이 구급차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맞이했습니다. 대형 회의실에는 보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의료계 인사들, 그리고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 메디테크의 연구팀과 박정훈 대장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발표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파리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과 실제 사례들은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보건부 장관은 발표 직후 저와 한국팀을 개인적으로 만나 이 기술의 도입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파리의 한 한식당에서 한국에서 온 동료들과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박정훈 대장은 프랑스 소방구조대와의 합동훈련 일정도 잡혀 있다며 이번 방문이 단순한 발표 지원을 넘어 양국 간 구조기술 교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메오 박사님 덕분에 한국의 구조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발전해 나갈 차례죠. 박 대장의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야말로 그들에게 받은 것이 더 많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몇 주 동안 프랑스 전역의 병원과 구조기관에서 메디드론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저는 시범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고 파리 외곽의 한 지역을 선정해 첫 번째 프랑스 내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법적, 제도적 환경에 맞춘 수정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시간 관리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임상 업무 메디드론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한국 팀과의 정기적인 화상 회의까지 저의 일정은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일해야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보람찼던 것은 제 병원의 젊은 의사들이 이 프로젝트에 큰 흥미를 보이고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의학의 융합에 열정을 보였고 몇몇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음 세대의 의사들이 국제적 시각과 첨단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파리에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프랑스 보건부와 메디테크 사이에 공식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메디드론 시스템은 처음으로 프랑스의 3개 지역에서 1년간의 시범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두 나라 사이에서, 두 문화 사이에서 연결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경험한 한국 구조대의 활약이 이제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박정훈 대장이 말한 인연의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메디드론의 프랑스 시범 운영이 시작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기술적 문제와 현지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알프스 산악지대의 시범 지역에서는 이미 몇 차례의 실제 구조 활동에 메디드론이 투입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알프스의 한 스키 리조트 근처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여러 명의 등산객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날씨가 극도로 나빠 헬리콥터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구조대의 지상 접근도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메디드론이 투입되었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강한 눈보라 속에서도 메디드론은 안정적으로 비행하며 고립된 등산객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체온 유지를 위한 비상 담요와 응급 약품을 전달하고 구조대에 가장 안전한 접근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등산객이 무사히 구조되었고 이 사례는 프랑스 전역의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즉시 한국의 박정훈 대장과 메디테크 팀에 전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기술이 실제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 대장은 영상통화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었군요. 이 성공적인 구조작전 이후 메디드론에 대한 관심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알프스 산맥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이 기술 도입에 관심을 보였고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국제적 관심 속에서 저는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3개월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그 사이에도 유럽 각국의 의료 컨퍼런스와 시연회 참석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제가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끊임없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생제르맹 병원의 원장이 은퇴를 앞두고 후임으로 저를 강력히 추천한 것입니다. 이는 제 경력에 있어 큰 도약이 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메디드론 프로젝트에 전념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병원 원장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저는 병원 내에 응급의료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제안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연구소는 메디드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 의료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공간이 되었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의료 전문가들이 방문하고 교류하는 국제적인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연구소 설립 기념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정훈 대장과 한국 특수재난구조대원들, 메디테크의 연구진들, 그리고 프랑스 보건부 장관까지. 이 자리에서 박 대장은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금빛 구조드론 모형이었는데, 받침대에는 한글과 프랑스어로 2년에서 시작된 혁신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념식 연설에서 저는 우연히 시작된 이 여정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폭우 속에서 만난 한국 구조대,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기술에 대한 경이로움이 오늘날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함께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연설을 마친 후 저는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미소 짓는 박정훈 대장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우리가 시작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인류의 실천이었습니다. 메디드론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시점, 이 기술은 이제 유럽 10개국과 아시아 5개국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제가 설립한 응급의료기술연구소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의학과 기술의 융합에 관심 있는 젊은 의사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UN 세계보건기구 WHO가 메디드론을 세계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혁신 기술로 공식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에 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메디테크와 저희 연구소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선정되었고,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국가에서 시범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확장에 따라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메디드론 기술을 전파하고 현지 의료진을 교육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은 케냐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은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4시간이 걸리는 오지였고, 현지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하루 종일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저희 팀은 이 지역에 메디드론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현지 의료 요원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지 일주일 만에 메디드론은 뱀에 물린 5살 소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드론이 신속하게 항독소를 전달하고 원격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녀는 심각한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 기술에 감사함을 표했고, 그들의 얼굴에서 보인 기쁨과 안도감은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편 파리의 응급의료기술연구소에서는 메디드론의 다음 세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정훈 대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메디드론 플러스 프로젝트는 기존 시스템의 인공지능, 진단 기능과 소형 수술 도구를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외딴 지역에서도 응급시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박 대장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자문 역할을 맡아 정기적으로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현장 경험과 통찰력은 연구팀에게 항상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저 역시 그와의 협업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소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저와 박 대장은 파리의 에펠탑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있을 정년 퇴임 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티메오 박사, 사실 저는 퇴임 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젊은 구조대원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프랑스에도 와서 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여정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제안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박 대장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눈이 빛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응급구조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의사, 구조대원,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플랫폼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이론적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실습 과정도 포함되었고, 참가자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접근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도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저희는 미래를 향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무엇을 창조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박정훈 대장과 저의 인연은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